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점을 할 일이 없다. 근데 토트넘은 후방 지역에서조차 볼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볼을 뺏기면서 카운터 맞고 뻗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브렌트포드에게 1대3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선수 개개인의 잘못된 모습과 팀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실점 과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복귀하려면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메르송이 스로인을 하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브렌트포드가 주변 모든 선수들한테 하나씩 붙었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볼을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클루셰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로 줬는데 애초에 마크맨이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격권이 넘어갔는데 굳이 아까 장면을 넣은 이유는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이제 막 수비로 바뀌었다. 이걸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온전한 수비 대응을 갖추질 못했거든요. 손흥민의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측면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죠. 완전한 수비 형태로 돌아갈 여유가 있었다면 훨씬 아래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았고 그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담스고르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을 내준 채로 있게 된 부분이죠. 브렌트포드가 당연히 여기로 볼을 넘겼는데 이러니까 그나마 위치상 가까운 비수마가 잡으러 가게 됐어요. 원래는 측면을 잡고 있다가 급하게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러니까 측면에 있던 상대 공격수 중 하나가 순간적으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사가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갔어요. 게다가 지금 비수마가 담스고르한테 붙고는 있지만 애초에 허용된 공간 자체가 너무 넓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겪게 된 것은 랑글레였어요. 랑글레는 여기에서 위사가 그대로 중앙으로 침투할 것을 우려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그건 틀리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루트가 뚫리면 그대로 골키퍼와 1대1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랑글레가 이걸 막는 걸 우선 했는데요. 여기에서 위사가 그대로 중앙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확 꺾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렸어요. 랑글레가 막으러 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꺾은 거죠. 그래서 랑글레가 이걸 1차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번엔 벤 데이비스가 문제에 노출됐는데 아까부터 데이비스는 은베모를 마크맨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사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냥 은베모만 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쩌면 위사가 랑글레를 아예 뚫어버리고 직접 중앙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은베모한테 거리를 벌리고 혹시 모를 이 침투에도 함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위치로 이동했는데 이러니까 위사가 공간을 확보하게 된 은베모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은베모한테 볼이 넘어가니까 데이비스가 다시 여기로 붙었지만 은베모가 이미 완벽하게 볼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실 직접 득점을 노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랑글레의 지원까지 붙었음에도 이 가마차기를 성공시켰고 이게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점 장면에서 벤 데이비스와 랑글레가 은베모의 슈팅을 막지 못한 건 물론 매우 아쉽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여기에서 담스고르한테 이만한 공간을 내주게 된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선수한테 이런 공간을 내준 이유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공격 상황에서 급하게 수비 상황으로 바뀌면서 수비 대응으로 제대로 전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토트넘 전방의 모습을 보면 3톱이 모두 올라가서 3백과 1대1을 형성하고 있죠. 이러니까 브렌트포드가 센터백들한테 공을 넘겨주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공격을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공이 이미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 굳이 센터백들이 있는 뒤로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우리 센터백들한테 이만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수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게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선 결국 비수마가 담스고르를 잡으러 가기는 했지만 사실 비수마가 있는 지역을 보면 이쪽에 토트넘의 숫자가 많던 것도 아니었어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뒤에 산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보면 토트넘과 브렌트포드가 서로 5대5로 똑같은 숫자입니다. 지금 전술적 마크맨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선수는 센터백인 랑글레뿐인데 그렇다고 랑글레가 저 위치까지 올라가서 담스고르를 잡아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점 과정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었던 담스고르한테 공간을 내주게 된 이유는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급하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전방 선수들이 적절한 위치로 내려오는 제대로 된 수비 대응을 갖추기 전에 거기에서 발생된 틈을
공략당한 탓이다. 만약에 정돈을 할 타이밍이 있었다면 위치상 아마 케인이 담소고르를 잡으러 내려왔을 거고, 그랬다면 실점까지 이어질 빌미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결론도 있죠. 그렇다면 어째서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급하게 전환을 하게 됐냐? 그거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풀지 못하고 결국 굴이 높이 올라가지도 못한 채 볼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실점 과정의 가장 깊은 부분을 보자면 최종적으로는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 후방으로부터 앞으로 나가는 전개, 여기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점을 할 일이 없다. 근데 토트넘은 후방 지역에서조차 볼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볼을 뺏기면서 카운터 맞고 뻗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게 될 거예요. 아직 한 경기 남았지만 부디 다음 시즌에는 이걸 개선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